의학의 발달과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누기조차 힘든 몸으로 100세를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고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화두는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현상 박사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도로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도로봄이라는 건 어떤 제품인가요? 도로봄은 말 그대로 봄이 다시 돌아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뜻도 되겠고요. 젊음이 다시 돌아온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니까 추울 때 난방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얘기를 한다면은 배를 따뜻하게 해서 뱃살을 뺀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복부에 열을 가해서 뱃살을 빼준다. 지금 뭐 복부 비만이니 내장 비만이니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배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배만 살이 찌겠는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남극의 펭귄을 보게 됐는데 펭귄도 대표적인 복부 비만이 심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먹을 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본 바로는 3주에 한 번 식사를 한대요, 펭귄이. 21일에 한 번. 그런데 복부 비만이란 말이죠. 그 펭귄의 복부 비만은 얼어 죽지 않으려는 그 방어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에 살이 찌는 사람은 배가 찬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그 팔뚝 뒤쪽 여기 이쪽 그다음에 허벅지 아래 여기 아래쪽. 살이 많이 찌잖아요. 잘 빠지지도 않고 거기도 혈관이 적고 온도가 대표적으로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살이 찌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체온이 낮아서 살이 찐다. 체온이 낮으면 그 체온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체온이 일정한 그런 항온 동물이니까. 근데 자꾸만 체온이 낮아지면은 몸 안에 있는 지방으로 그거를 둘러서 감싸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된 복부 비만은 빼도 다시 금방 돌아오는 거죠. 그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건 마치 말이요. 그 북극의 얼음을 산소 용접기로 녹이는 것 같아서 산소가 있는 동안은 조그맣게 녹겠지만은 산소 떨어지는 순간 다시 얼어버리거든요. 그 얼음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요요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줘야 그 땅이 보일 수가 있게 이렇게 얼음이 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방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반신욕 같은 거. 반신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살이 빠지는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가? 그렇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살을 빼려면은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 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자체가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지를 오랜 시간 동안 해줘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봄은 지속을 시켜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도로봄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핫팩들이 다 15시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48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배가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도로봄이야말로 불로장생하는 핫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의 나이로는 거진 300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장수하는 핫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핫팩 자체가 장수하는 핫팩이고 왜 그런지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우리도 장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체온이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지금까지 열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은 체온에 대해서 그리 관심들이 없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 중에 70%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든 뭐 달리기를 했든 뭘 했든 결국에 최종 산물로는 열이 발생하고 그걸로 체온을 유지하는 데로 충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7도 혹은 36.5도를 우리의 정상 체온으로 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1도만 올라가서 38도 되면 열나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몸이 많이 괴로워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체온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심부 체온, 내장 체온을 우리가 37도로 보는 거지 이런 손 같은 곳은 온도가 더 낮지요. 훨씬 낮아요. 30도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면은 벌써 정신이 몽롱해지고 맞습니다. 몸 안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덜덜덜 떤다든지 뭐 소름이 돋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었지만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침몰한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배에서 한 500명 정도는 구명보트를 탔고요. 여자와 애들이. 1,500명의 남자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빙산하고 부딪힐 정도니까 그 바닷물이 0도나 더 낮았을 거예요. 그렇죠. 2시간 후에 구조선이 도착을 했는데 1,500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었어요. 체온이 유지가 되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얼어 죽은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대개 0도의 그런 물에 들어가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도 1시간이 한계라고 그러더군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런데 배 온도를 제가 재보니까 배 온도가 사람마다 가지각색이에요. 아, 그런가요? 거의 36도 되는 사람도 있고 30도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데요? 사실 중심부 온도가 30도까지 내려가면 거의 동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배인데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대부분이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슴이라는 곳은 찬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온도를 보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오히려 온도를 뺏기는 곳이죠. 그렇다면 배가 우리 체온의 전체를 보존하면서 손발이 차가우면은 따뜻한 피를 보내서 덮여줘야 되는 곳인데 그 중심부의 온도가 내려가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배의 온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지방을 배로 가져와서 보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체온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복부 지방이 끼게 되고 내장 지방이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낀 지방은 운동을 하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는 온도가 거네요.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성 비만이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배를 따뜻하게 한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이 아니라 체온으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그거에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배가 덜 고파요. 그러니까 추운 데 있으면 더 빨리 배가 고파지거든요. 맞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배가 덜 고프다는 거죠. 그럼 덜 먹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일부를 음식이 아닌 열로 충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도로봄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뭐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난로를 쪼인다든지 그런 것도 다 우리 몸에 열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속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지속이 안 되면 소용도 없고요. 계속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목욕이 끝나는 순간 극심한 허기를 느끼면서 더 많이 먹게 되죠. 그거의 반대작용으로.
그래서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봄은 48시간 이상. 그러면 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예. 간단하게 핵심부터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네. 우리가 몸에 열을 주입을 해서 네. 그 열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체온이 37도니까 37도보다 낮으면 열을 뺏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37도보다는 높아야 되고 네. 따끈한 목욕물의 온도가 45도거든요. 기분 좋게 따끈한 예, 그러니까 정도. 옷이나 내복이나 이 벨트 같은 것이 약간 온도를 차단을 해주니까 50도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네. 50도를 몸에다 대면은 결국엔 한 45도 정도로 작용을 하니까. 네. 그렇지만 50도를 넘어가면 화상을 입게 돼요.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온도가 37도에서 50도 사이니까 13도밖에 폭이 없어요. 아주 좁은 폭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화상을 입히지 않는 안전하고도 적절한 열 공급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네. 그 다음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열을 주입을 해가지고는 네. 그냥 따뜻하다는 정도지 네. 지금 말한 것처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최소 12시간, 좋기는 24시간 내내 열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라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용을 하면서도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그렇습니다. 않아야 하고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떤 그렇겠죠. 방법이 가능할까요? 기분 좋게 따끈하고 열을 줄 수 있는 거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반신욕, 예, 사우나, 예. 찜질방 이런 거 예. 생각나는데요. 물론 사우나, 찜질방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네. 거기서 24시간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할 것이고 네. 실제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온도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30분 이상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반신욕이나 네. 노천 온천이나 냉온탕 같은 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반신욕은 하체는 따뜻하고 상체는 차갑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천 온천도 온천 안에 들어간 부분은 따뜻하지만 바깥은 차잖아요. 냉온탕도 뜨거운 데와 찬 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결국에 장시간을 견디려면은 몸 전체가 뜨거워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반복한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 열을 주입을 하려면은 몸 전체에다가 주입을 하면 어떤 사람도 15분, 30분을 못 견뎌요. 일부에만 열이 들어와야지.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안 되는 거예요. 찜질방이나 네. 사우나 같은 것이 전체를 덮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반신욕이나 노천 온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렇네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조금 휴대성을 더 강조하는 제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조끼 형식으로 네. 되어 있는 열을 내는 장치인데 네. 이게 어디서든 앉아서 콘센트를 꽂고 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 어떨까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콘센트가 있는 네. 곳만 그렇다면 그만큼의 열을 받을 수 있는 충전용 배터리가 네. 들어있는 제품 이런 건 어떨까요? 실제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뭐 빛이라든지 전화 통화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열은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24시간 50도를 유지하려면 배터리 크기가 아마 자동차용 배터리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역시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크기죠. 이게 또 휴대성에 문제가 생기네요.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화학적으로 발생되는 열이 굉장히 강력하고 양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화학적으로 발생한 열 정도인데 네. 그건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니까. 이게 또 조절이 문제가 되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게 사실 저는 처음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핫팩 네. 그거를 사용해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6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요. 화상을 입을 수도 그러다 있는. 보니까 주머니에 넣는 정도는 괜찮은데 네. 몸에다 대면 1시간 내로 화상을 입습니다.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가장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인데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예. 반대로 또 열이 금방 그렇습니다. 식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도로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열 에너지를 유지하는 건가요? 도로봄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핫팩들은 전부 철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는 작용에서 열을 얻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와의 접촉을 조절하면 그 열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도로봄의 효능도 궁금한데요. 네.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봐주시죠. 네. 여기 그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뱃살을 태워라. 네. 사실 이 뜨거운 도로봄 벨트가 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면은 과식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먹기가 과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당량만 먹게 돼서.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면 허기가 안 느껴져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허기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막 몸이 땅속으로 깔아앉는 것 같고 춥고 막 짜증나고 맞습니다. 기운 없고 그런 증상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일 일식이라고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과연 일일 일식이 좋은데 그 배고픈 걸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배고프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뱃살을 뺀다는 게 왜 예전 어린이들 동화에 나오는 나그네 외투벗기 같아가지고 그 지방을 억지로 뜯어내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알아서 지방이 이사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온용으로 사용했던 지방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결국에 우리 몸에서 살이 쪄서 고민하는 것은 다 온도가 찬 곳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도로봄은 배 쓰는 거를 우리가 1번으로 추천하지만 사실은 어깨나 목이나 등이나 허벅지 어느 곳에나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배 착용하는 걸 제1번으로 사용하니까 이 하복부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소화불량이나 가스팽만, 변비, 하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배가 차면서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복부 냉증 같은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가슴으로 숨을 쉬고 흉식 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럴 때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런 냉증이라든지 생리통, 과민성 대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얼어있던 아랫배가 서서히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 남성분들 경우에는 정력 증진이나 발기력 강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오는 배뇨곤란이라든지 시작이 안 돼서 오랫동안 서 있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소변을 다 보고 끝난 줄 알고선 옷을 올렸는데 그때서 다시 쭈루룩 하고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뇨 흘림 현상이라든지 잔뇨 현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치질도 그 항문 주변에 충혈이나 우려혈이 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몸을 덮이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네. 겨울철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난로용. 예, 물론 건강면이 아니라 난방용이 되겠지만은. 네. 그런데 이거는 몸 안에서 덮여주니까 네.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등산, 낚시, 스키, 골프,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추운데 밖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군인, 경찰, 그다음에 건설업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방송에도 야외 촬영이 많잖아요, 겨울철에. 맞습니다. 또 행사하시는 분들, 네.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노점처럼 난방이 안 된 그 오픈된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이 도로봄을 한 석 달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면역이 증강이 돼가지고 감기가 현저하게 안 걸립니다. 감기 걸리는 일이 예, 줄어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저 같은 경우도 병원을 하는 관계로 겨울철에 감기 환자분들이 수백 명씩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걸릴 수 있는 감기는 다 걸렸더랬어요. 한겨울에 한 3번에서 5번씩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몸을 따뜻하게 한 뒤로는 감기가 거의 안 걸립니다. 면역력이 높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 알러지 비염이나 그런 것 중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생기는 그런 알러지 있잖아요. 우리가 콜드 알러지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는 아주 직효가 있어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네. 실제로 막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흐르고 이럴 적에 이 코 주변을 따뜻하게 하면은 그게 금방 멈춥니다. 그 외에 잇몸이 부어있는 그런 치주염이라든지 그걸 비롯해서 구강위생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네. 피부에 나는 사소한 종기나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현상인데 네. 노화역전이라고 그랬죠. 아. 예, 제가 이걸 사용하고선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네. 머리카락이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가물적에. 탈모가 온 예, 건가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미용실의 원장님은 머리카락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 상태가 안 좋았던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머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그와 동시에 비듬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비듬이요? 예, 그냥 비듬이 가루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손톱 크기 정도로 넓적넓적하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여러 해 동안 거기에 그 고목나무 껍질같이 붙어있던 두피가 밑에서부터 새로운 두피가 형성돼서 올라오니까 그게 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용한 지 본격적 사용 6개월 후에는 그 미용실 원장님이 전에는 반백이라 염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검은 머리가 자꾸 나오니까 염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말 그대로 예. 도로 봄을 찾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노화가 역전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니까 전에는 한 오후 서너 시 되면 벌써 눈이 아물아물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컴퓨터. 예, 근데 요즘에는 뭐 9시, 10시까지 돼도 눈이 다 환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시력이 아니라 눈의 알력이 좋아졌다 그럴까요? 눈의 네, 지구력이 좋아졌다는 네, 뜻이죠. 네. 이런 건 다 그 혈액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도로봄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시로 그것을 손에서 주물러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손가락이 자극이 되고, 그렇죠. 특히나 열 에너지가 손가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네.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손가락을 자극하는 거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치매가 안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고 골똘히 머리를 쓰는 거는 치매에 더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단순하게 손가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 배로 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그 열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든요. 네. 어차피 이 손과 배와 온도 차이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그 온도 차이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강제 혈액순환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다든지 이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픈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깨 아픈 분들 많잖아요. 오십견이나 견비통. 네. 그다음에 이런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목뒤가 많이 아프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불면증, 뭐 이런 눈이 침침한 현상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도로봄이 정말 만능이네요. 만능까지는 아니지만 만능인 것 같은데. 네. 중병을 제외한 네. 중병을 제외한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죠. 체온을 잡으니까 이 많은 효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그렇죠.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네. 있는데요. 이 도로봄을 왜 하필 배에여야만 하는 건가요? 배에만? 다른 곳에도 따뜻하게 해주면 좋긴 한데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아주 추운 방에서 네. 이불도 없이 덜덜 떨면서 자고 있는데 네. 만약에 수건 한 장을 던져준다면 온몸을 덮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짧지. 그 사람이 어디를 덮을까요? 그러게요. 배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당연히 배를 덮을 네.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알고 있는 배를 건가요? 보온을 해야 체온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배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장육부 중에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제외하고 뇌 정도가 빠지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다 배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가슴이라는 곳은 원래 온도가 올라가면 썩 좋지가 않아요. 이 폐라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납니다. 네. 그 후끈하게 그 공조 난방을 하는 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건조해지면서 목이 마르고 맞아요. 기침이 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동양 철학에서도 폐는 금성에 속하거든요. 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도로봄은 불이거든요. 네. 불과 금속은 서로 상극이에요. 불을 만나면 금속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폐에는 열을 가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네. 심장은 괜찮습니다. 심장은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폐가. 예, 심장이라는 거는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많은 열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크기로 보나 중요도로 보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나 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가장 좋은 위치가 되는 것이고, 배를 우리가 따뜻하게 해줄 적에 윗배를 할 거냐 아랫배를 할 거냐가 그게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위와 아래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골고루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윗배, 소위 명치라고 하는 곳은 네, 이 부분. 위와 소장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후에 소화가 빨리 촉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대에는 윗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좋고요. 네. 아랫배는 단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동양의학에서는 중요시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주로 배설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식사가 다 끝난 저녁 식사 후나 밤 같은 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배변을 더 촉진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은 배라 하더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봄이라는 것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 에너지를 넣어주는 건 좋지만 도로봄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증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도로봄을 사용할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건 사실 그렇게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네. 몸 안에 수분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젊다는 뜻이거든요. 봄에 낭창낭창한 그런 새로 낳는 그런 가지하고 네. 부딪히기만 하면 뚝뚝 부러지는 고목나무 가지하고 뭐가 다른가요? 물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섭취한다는 건 젊어진다는 뜻이고, 특히 도로봄 사용 중에 기침이 나실 때는 폐가 네. 건조해지는 징조이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네. 그거를 주의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도로봄을 사용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랫배에서 윗배로, 윗배에서 아랫배로, 혹은
그것이 귀찮다고 그러면 허리나 등 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변경을 함으로써 화상을 입지 않고 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은 아무래도 화장실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때가 위치 변경을 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리 어렵지가 않고요. 그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도로봄의 내용물을 꺼내서 네.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네. 도로봄의 상태도 균일하게 너무 뜨거워지거나 너무 차가워지거나 하지 않고 유지가 잘 되고요. 손가락에 따뜻한 자극을 준다는 거는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뇌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이 더 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3시간에 한 번 위치를 바꾸거나 주물러 준다는 건 그렇게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굉장히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간단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네. 저온 화상도 예방하고 건강도 그렇죠.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네.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파스류나 반창고에도 피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당뇨가 있다든지 술을 많이 드셔서 지금 좀 만취 상태인 분, 네. 혹은 치매가 있어서 감각이나 이런 것이 정상이 아닌 분, 또 중풍이 있어서 마비가 오신 분, 그 다음에 어린이,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화상의 고위험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는 매우 주의를 요합니다. 네. 주변에서 누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도로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효능과 네. 원리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앞에 도로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전에 그 도로봄의 온도가 조절이 되는 이유는 공기 접촉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장수하시라는 뜻으로 십장생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도로봄은 열을 발생하면서 한 10% 정도 키가 큽니다. 아, 자라나나요? 네, 그래서 성장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간을 좀 접어줘야 되거든요. 네. 가능하면 공기하고 많이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영 씨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저도 직접 해볼까요? 네. 네. 요걸 가지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얀 색깔 나는 방열 필름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그 도로봄 공기와 만나는 거를 갖다가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싸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접어서요. 네. 저도 지금. 예.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싸게 되죠.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 목적은 조절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2개로 했었던 건데 너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아마 다영 씨 이거 처음에 넣어보시면은 케이스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작아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꼭 맞게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좀 타이트해 보이는데. 여기까지 집어넣으신 다음에는 이 케이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넣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준비되어 있는 케이스에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쉽지 않을걸요. 처음에는 약간 숙달이 필요하실 거예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도와주세요. 드릴게요. 네. 이거를 처음에 너무 여유 있게 감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타이트하게. 네. 이거 자체를 여유가 없게 이렇게 딱 맞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꼭 맞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여기 여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더 타이트하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꼭 맞게 하는가? 네. 그거는 이 케이스와 방열판에 의해서 이 도로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안에서 꼭 갇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도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리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편리하다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이 도로범이 지향하는 목표는 네. 건강을 좋아지게 하고 불로장생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한 게 아닐까요? 조금만 숙달시키면 되는 네. 건데 제가 너무 편리만을 강조했네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고 쉽지만은 본인의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야만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제 도로bom도 네.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네. 사용하는지 궁금한데요. 이거 한 개만 가지고도 뭐 필요한 곳에다 댈 수는 있겠지만은 네. 보통 우리가 이런 벨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게 이쪽이 앞쪽이고요. 네. 이쪽이 배에 닿는 뒤쪽이 되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칸들이 있죠. 아, 네. 예, 그래서 현재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수납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고 여기 이렇게 붙이면 안 나오죠?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을 요거를 우리가 복실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복실이 쪽을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서 붙이면 됩니다. 저는 제 사이즈에는 안 맞으니까 다영 씨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자,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줄 텐데 이게 앞쪽이라는 네, 이야기죠? 네. 그걸 왼손으로 잡으시고 잡고 오른손으로 돌려서 예.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위에 예. 딱 맞게 붙이시고 부착을 하고 예, 뭐 돌리나요?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예, 네. 예. 그 따끈함이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지금 제가 벌써? 옷을 약간 두껍게 예, 예. 입었는데도 예. 살짝 따끈함이 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란 예, 그거는 말씀이시죠? 이제 배에 사용할 때고요. 네. 거기는 아마 지금 윗배가 되겠습니다만 네, 윗배. 일어나셔서 할 때는 더 아래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네, 좀 일어나서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그건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근데 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 가장 유리한 위치가 배라는 것이지 네. 배만 계속 사용하면은 거기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혼자 계실 때 이런 때는 어깨나 등이나 목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어깨가 아프시다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요. 네.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붙이면 어디에나 붙게 돼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조금 긴 도로 벨트. 네. 길이도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돌려서 네.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네요. 꼭 이렇게 붙지 않더라도 어떻게 붙여도 붙거든요. 기억자로도 지금 붙고. 도로공이 들어있는데 네, 그렇죠. 따끈하게 느껴져요. 네. 네. 그다음에 이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위쪽을 하시고 싶으면은 네. 이렇게 붙여도 붙습니다. 다양하게 각도가 달라지네요. 그다음에 여기 목 뒤가 뻐근하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목 뒤로 하셔서 마치 와이셔츠 넥타이 매듯이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여기도 붙여도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네. 다양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밀착이 안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걸어주시면 이게 밀착이 되어 오거든요. 손으로 살짝 당겨서 그렇죠. 그 밀착 정도도 조절할 그럼요. 수 있고. 더 네. 하시려면 이렇게 2개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 외에도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럼요. 거 있을 것 같은데 더 예를 소개해 들어서 주시겠어요? 이런 곳에 네.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은 허벅지 쪽. 네, 이렇게 돌려서 이 특징이 아무데나 다 붙습니다. 네. 여기도 붙었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더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붙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에도 쓸 수가 있고, 네. 종아리에도 쓸 수 있고. 종아리도 사용이 가능하고, 붙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왜냐하면 이 벨트의 재질 때문에 어디에나 붙거든요. 네. 어디에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 붙기 때문에 어떤 위치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데요. 예. 지금 제가 허리가 살짝 아파서 이렇게 돌려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벅지, 종아리, 어깨, 등, 목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한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려면은 아쉬운 대로 손수건 같은 걸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손수건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걸 이런 식으로 둬도 됩니다. 도로봉을 손수건에 싸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잘 쌀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목이 아프다 하면은 목에다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목 같은 데도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디다 기대거나 그렇게 했을 때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고요. 손목에다 한다 그러면 약간 기술이 필요하겠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요거를 좀 내주시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간단하게 고정만 시켜주면 조금만 더 잡아당겨 주시고요. 뭐 요 정도만 되면 이렇게 얹어놓고 있거나 뭐 혹은 위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손등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활용도가 만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거는 아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런 걸 써서 사용을 이건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걸 사용하실 적에는 이 아대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아대를 이용해서 도로봉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복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도로봉을 구석구석, 온몸 구석구석에 밀착시켜서 어디에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다른 원리가 궁금한데요. 이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도로봉은 핫팩 중에 불로장생하는 아주 장수 핫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일반 핫팩들하고 너무나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핫팩들은 그냥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게 보통의 핫팩이라면은 이 도로봉은 사람처럼 아기 도로봉과 젊은이와 어른과 어르신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쪽에 아기 도로봉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제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보들보들하죠. 마치 애기살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잖아요. 굉장히 곱다고 해야 되나요? 고와요.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눌리는 게 보이실 텐데. 아기 도로봉이라는 건 첫째 날의 오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굉장히 애기살처럼 보드라오면서 물기가 촉촉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되니까 뜨겁지 않고 아주 따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도로봉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철분과 규조토와 알루미늄, 마그네슘이거든요. 이를테면 흙의 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만져주는 작용에 의해서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물이 또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흙과 공기와 물과 불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옛날부터 물, 불, 흙, 공기는 4대 원소라고 그래가지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4개의 원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혼합시켜주는
우리의 손길은 5번째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들고 계신 거는 아기도로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 에너지가 내 손 안에서 탄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도로봄은 첫 번째 12시간에 해당을 하겠고 네. 첫날의 오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날의 오전 아주 보드랍고 따뜻하고 뜨겁다는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뜨뜻하고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단계로는 젊은 도로봄이 되겠는데요. 젊은 도로봄. 예, 첫째 날에 오후가 되겠고요. 네. 도로봄으로서는 청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할 예, 때인가요? 네. 그래서 아기 도로봄 때보다는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단계지만 아직 물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온도는 아기 도로봄 때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45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은 보드라운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고 살짝 딱딱해졌어요. 네, 약간 단단한 느낌도 네. 있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서 조금 더 따끈하다 그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를 젊은 도로봄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른이 된 도로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이제는 뜨거워요. 물기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꽤 단단한 느낌이 들면서 온도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도 전후. 네. 그래서 이 상태를 가장 열이 많이 나는 어른 도로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상태가 지나서 둘째 날의 오후가 되면은 이제는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제 예. 마지막인가요? 좀 더 딱딱해지고 네. 물기는 거의 없고 좀 파삭파삭한 예. 느낌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소리도 나죠. 네. 파삭파삭하는 모래 소리가 좀 예. 나는데 좀 굳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잘 주물러줘서 혼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50도에서 45도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도로봄은 일생을 겪으면서 4번에 걸쳐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안전하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한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도로봄은 온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핫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도로봄을 담고 있는 이 부직포로 된 하우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이기 껍데기나 네. 혹은 이 케이스나 이 방열판들이 다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걸 주물러 줘서 잘 섞이게 하고 네. 굳어지는 현상을 굳어지지 않게 조절하는가가 관건이 되겠거든요. 네. 제가 뜯은 다음에 한 번도 주물러 주지 않은 도로봄을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떨어뜨려 보면 거의 벽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예. 지금 이쪽 도로봄이랑 이렇게 지어지는 예. 걸 보면 전혀 지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네. 비정상적으로 굳어지게 만들어서 가져왔지만은 방치를 하신 거죠. 네. 전혀 주물러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이렇게 굳어지면요 3일도 뜨겁거든요. 근데 문제는 뜨뜻한 시간은 3일까지 늘어나는데 네. 부위에 따라서 온도가 다 일정치가 않아져요.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는 그리고 이야기죠. 두께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닿았을 적에 어떤 곳은 꽉 눌리고 어떤 데는 뜨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양 유지가 적당한 열을 주는 핵심이네요. 도로봄은 어르신이 될 때까지 네. 스마트폰이나 책처럼 일정한 두께로 평등하게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온도가 일정하고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주무르기로써 우리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붙인 곳이 있잖아요. 이음새. 네. 이 이음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 도로범을 아무 방법 없이 그냥 한번 주물러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꺼내서 주물러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도로범을 잡고 있다면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게 주무르면은 이렇게 사용할 것 어떤 같아요. 모양이 될까요? 이게 뭔가 여기가 볼록해졌어요. 옆에서 볼 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같이 편편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가운데가 볼록해졌거든요. 배가 볼록해져서 고구마 형태가 돼버리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케이스 안에 넣고선 주물르더라도요. 양 옆은 이렇게 각이 져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벌어지지 못하게 이걸 잡아주는데 여긴 각이 져져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주물르면은 가운데가 고구마 같이 불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불러지는 걸 막으려면은 가운데를 미리 얇아지게 하면 되거든요. 홈을 파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이음새를 향해서 이음새를 향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이음새를 따라서 눌러주면서 양쪽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오므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시죠. 여기 홈이 그렇죠? 파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홈을 파면 이 홈을 따라서 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힌다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고구마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충분히 주물러준 후에 딱 펴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스마트폰이 됐죠? 제가 지금 케이스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막 주물렀을 때보다 훨씬 더 편편하고 모양이 잡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케이스가 모양을 잡아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벗겨진 상태에서 설명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벗겼는데요.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하신 걸 보면 정말 이렇게 보시면 균일하거든요. 일정한 토스트 빵 같다 그럴까요? 뭐 스마트폰 같다 그럴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온도 유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애기 도로범 때 여기에 홈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은 나중에는 아주 쉽게 이 홈을 따라서 접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그 어르신 도로범이 되고 나면요. 이게 상당히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게 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처음에 우리가 그 아기 때부터 이 가운데 대동맥이라고 그럴까요? 고속도로라고 그럴까? 그런 걸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쉽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아기 도로범일 때 이렇게 길을 잘 내두면 나중에 조금 딱딱해지더라도 어려움 없이 다시 이거를 판판하게 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일정한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여기가 얇아진 것 같지만은 결국에 여기다 집어넣고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면은 가운데가 불러지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똑같이 판판하게 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불평등이 생길 거라면은 처음부터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불평등을 줘서 나중에는 평등하게 만든다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도로범의 열을 정확하게 분산시키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로범 자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해주지만 가장 훌륭한 조절은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잘 주물러 주느냐에 달려서 고려 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질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범에 주물러 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 요령을 숙지하신다면 도로범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화상도 입지 않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면서 가장 최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제가 다영 씨한테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밀인가요? 이거를
24시간 종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이거를 착용을 하고 가려니까 너무 뚱뚱해 보일 것 같아서 네. 풀어놓고 가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오늘 그 가는 장소에는 이걸 못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갔다 와 보면은 얘만 저 혼자서 뜨겁게 다 열을 발산하고 아까워라. 다 식어버리면 아깝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절약을 할 수 있는가 그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도로봄을 절약하는 팁인가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답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까 제가 그 비닐봉지에서 꺼냈잖아요. 네. 그 전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비닐봉지 속에서 몇 달을 있어도 뜨거워지질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공기와의 접촉이 그렇죠. 없어서. 공기와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차가운 상태로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나왔던 거라도 공기와 접촉을 다시 끊어버리면 100% 끊어주면은 스위치를 끈 것처럼 다시 차가워지면서요. 네. 며칠이고 그 상태로 있다가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나중에 꺼내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때부터. 신기하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공기를 차단하는 비닐봉지는 두꺼운 거든 얇은 거든 상관이 없어요. 공기만 차단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마 가장 얇은 형태의 비닐봉지일 텐데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뭐 네. 비싸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런 걸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잘 싸서 공간만 없애면 돼요. 공간을 없앤다는 거는 공기가 차단된다는 뜻이고 네. 그냥 이렇게 여러 번 감아서 이렇게 해서 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만 두면 이게 완전히 차가워지거든요. 열이 나던 도로봄도 그럼요. 처음 상태로 차갑게 변하고 예, 이 상태로 며칠이 지나도 며칠을 두든 간에 그동안은 차갑게 있다가 다시 꺼내는 순간부터 다시 뜨거워집니다. 이 도로봄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런 노하우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전자장치도 조절 스위치도 다이얼도 없지만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처럼 조절할 수도 있고 네. 온도도 조금 더 높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그 공기 접촉량을 하나를 뺀다든지 밖으로 꺼내준다든지 하면은 그것도 조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조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사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단순한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잖아요. 하루 종일 몸을 뜨겁게 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2010년도 네. 재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던 거 생각나세요? 엄청 추웠죠. 예. 네. 북극권의 찬 공기를 막아주던 그 제트 기류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는 북극의 찬 공기가 한국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다가 얼었네, 무슨 호랑이가 얼어 죽었네, 막 이런 뉴스들이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이 불행히도 저희 밑에 층이 지금 비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에 아래층에서 난방을 안 해주니까 저희 층에서 아무리 천장에서 난방기를 틀어도 허리 아래는 완전 냉장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중에서 팔고 있는 핫팩 네. 그걸 사다가 여기 허리띠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랬더니 뜨뜻한 건 좋은데 문제는 시중에서 파는 핫팩은 60도,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계속 자리를 옮기지만 아차 하면은 화상을 입는 거예요. 물집이 생기고. 네. 그래가지고 여러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온도를 좀 조절해서 내리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추위를 면해보자는 그런 의도였었는데요. 네. 그 화상을 입으면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배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핫팩이 닿았던 자리가 안으로 아이스크림 녹은 것처럼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래서 난 처음에 눈이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살이 거기만 쑥 들어갔나. 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보니까 배에 있는 지방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닿은 자리가. 근데 그 정도나 그 위치가 이거와 접촉한 데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봤죠. 네.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거기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야 이게 그 무슨 저 삼겹살 철판 위에 삼겹살이 녹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된 거가.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몇백 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배가 차기 때문에 보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이 여기 끼었던 건데 네. 배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보온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이사를 가버린 거죠.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된 거고 다른 용도라는 건 결국에 에너지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질 않았던 거예요. 내가 보온용으로 갖고 있던 지방이 네. 에너지원으로 충당이 되니까 네. 배가 안 고프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좀 더 넓게 적용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살이 빠질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온도를 조절하면서 이거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뱃살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뱃살 빠지는 재미에 네. 열심히 했죠. 그렇죠. 그런데 한 석 달이 지나니까 다른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예요. 탈모가 오시는 건가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다닌 미장원의 원장님이 네. 제 머리카락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머리숱이 많아진다고? 예, 숱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아주 상태가 나쁘고 약하고 가늘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새로운 건강한 머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비듬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듬이요? 예. 그러고 비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두피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머리의 혈액순환 상태가 나쁜 그런 상태에서 거의 고목나무 껍질처럼 붙어있던 몇 년 된 두피들이 밑에서부터 건강한 두피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 치는데 네.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나 손톱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커트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2주일에 한 번 해야 되고요. 손톱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깎아주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와.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네. 결국에 혈액순환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6개월째가 되니까 미정 원장님이 전에는 제가 흰머리가 더 많았어요. 반백이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염색을 했었죠. 한 3년도 넘게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사용한 지 6개월 되던 시점에서 염색을 하지 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염색을요? 예. 왜 염색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검은 머리가 나와서 흰머리가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머리가 다시 네, 검어졌다고요. 검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말 노화 역전이구나. 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를 보내겠냐? 순수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예.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순수 에너지가 음식을 통하지 않은 에너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를 꽂으면 감전되겠죠? 그렇죠.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이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은 뇌진탕이나 내장 파열이 되지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쓰지 못하는 에너지. 그럼 뭐 방사선을 쓰겠습니까? 아이고. 뭐 자력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안 되네요. 결국에는 열밖에 열 없다는 거죠. 에너지인데. 근데 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온도라는 게 37도에서부터 50도까지 13도밖에 폭이 없어요. 안전 폭이. 좁죠. 네. 예. 그렇지만 그걸 잘 조절하면서 이용을 할 수만 있다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이 도로보험으로 불로장생할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물론 거죠. 하루에 한두 시간에서는 안 되죠.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끊임없이 주입이 돼가지고 밑 빠진 독이 물이 찰 때까지 한다면 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예. 이 도로보험으로 효과를 보려면 예. 꾸준하게 그렇죠. 장시간 사용을 한다면 옛날부터 그 아주 무식하게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네. 뭔가 성공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도 멍청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그런 우공이산이라는 네. 그런 일화가 있듯이 이 도로보험도 그냥 추위나 면하자고 하루에 한두 시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젊어지는 효과까지는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최소 12시간 이상, 좋게는 하루 종일 쓰는 사람은 그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네. 몇 개월 이상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름철이 되면 네. 좀 한계가 있어요. 너무 더워지니까. 저는 여름에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는 못하실 거예요. 근데 겨울철에는 굉장히 좋죠. 네. 그 다음에 난방을 많이 안 하시면 돼요. 올겨울에는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가 2개나 지금 폐쇄 상태라 난방비도 비싼데 예, 네. 아마 건물의 난방 온도들이 굉장히 추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안은 따뜻하게 하고 바깥의 공기는 차가운 게 건강에는 제일 좋습니다. 그 상태가 제일 좋아요. 네. 이 도로보험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신 거죠. 네, 오늘 이 시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네. 젊음을 오랫동안 네.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로보험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꾸준하게 사용하시다 보면 반드시 효과를 본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오현상 박사님과 함께 건강하게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법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